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상 교육과 만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혜주입니다. 저는 오늘은 명상이 어떻게 인성교육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학생, 교사, 부모의 변화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으로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명상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명상법을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 방법과 이에 따른 명상 기술과 관련된 능력을 함양하는 교사와 학생의 배움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비로운 집중과 순간에 깨어있는 자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경험하게 하고 행복을 기르며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인성적, 신체적 발달을 돕는 전인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명상이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접목이 되면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포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부모까지도 포함이 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인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인교육이라는 거는 교육계에서는 통합적인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발달을 봤을 때 인지적인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신체적인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발달을 모두 다 도울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걸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 인지, 정서, 인성, 신체 등등의 모든 발달을 아우르도록 도와주는 게 명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모든 학생들이 이런 명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명상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카이니스 커리큘럼, 즉 친절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교육 과정은 8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30분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8주 동안에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8주를 하고 전과 후에 한번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무언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이 이 카이니스 커리큘럼, 즉 친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통제 그룹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은 뭐냐면 이 친절 교육을 하기 전과 후에 아이들이 친절함이 확실히 늘었을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이 생겼을까? 배려가 생겼을까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실험에서 한 내용은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먼저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 좋아하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스티커는. 스티커를 주고 이거를 친구에게 나눠주고 싶어? 얼만큼 나눠주고 싶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 전에는 이 통제 그룹에 있던 아이들과 이 친절 교육을 받는 아이들, 요 전에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어요. 스티커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여기서 카운트를 했거든요. 근데 친절 교육 8주 동안에 하고 나서 뒤에 여기가 이렇게 이 뒷부분이 여기 달라졌죠. 근데 요 부분이 뭐냐면 컨트롤 그룹, 통제 그룹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그런데 실제 그 친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 아이들과는 조금 차이가 날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친구들도 생겼다라는 거.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습적인 면에도 효과가 있을까? 유치원 아이들의 배움적인 측면,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정서적인 발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봤는데요. 통제 그룹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친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통제 그룹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 친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배움적인 측면과 건강적인 측면, 사회 정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 교육이 이루어져도 이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 이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울 수가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의 연구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쌓이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구가 돼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프로그램은 C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명상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1년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정말 전인 교육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 C의 약자가 소셜, 이모셔널, 에티컬 러닝의 약자인데요. 그게 사회정서 인성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정말 사회정서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챙김, 알아차림, 자비 이런 것들을 좀 증장시킬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고 이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본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배움이 일어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4,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 1년 동안의 이 연구가 진행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소개하고 선생님들 가르치고 선생님이 직접 적용하고 전후에 한번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 739명의 아이들이 이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의 결과를 봤더니요. 아이들이 신경계나 자기자비, 타인자비, 정서인식, 친절, 자비에 대한 학습적인 측면이 올라갔다라는 결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도움 행동,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들을 도움 행동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교육계에서는. 이런 도움 행동, 자신에 대한 돌봄,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심신 조절 능력의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야기한 거로 이렇게 한번 봤더니요. 얘들아, 너희들 뭐를 배웠니?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게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친절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비를 배웠어요. 자비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신경계를 배웠어요. 나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내 안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즉 우리가 지금 명상에서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종교 중립적인 측면에서 이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적용을 받고 실질적으로 명상에서 뜻하는 모든 바들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럼 배운 거에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너희들은 실제 행동이 어떻게 바뀌고 있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자주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C러닝이 나의 몸과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잘 돌봐줘요. 어떻게 집중하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더 집중을 잘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즉 실제로 이 아이들의 삶이 배운 것에서 더 나아가서 체화돼서 변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런 교육과정이 적용이 됐을 때 명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배우게 되고 실제 행동들도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연구들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 아동의 집행 기능이 향상됐다. 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집행 기능이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해서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행 기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실행하고 실행 후에 평가를 하느냐,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집행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당연히 마음챙김, 알아차림, 자기조절력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집행 기능이 향상됐더라라는 연구도 있고요. 학업 성취도가 향상됐더라, 시험 불안이 감소됐더라, 심리적 증상이 완화됐더라 이런 연구들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학업 성취도나 시험 불안이 감소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만을 위해서 명상을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사회 정서 인성적인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실제로 학업 성취도나 시험 불안까지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집중력이 증가했다, 알아차림이 증가하더라, 스트레스가 감소하더라,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더라, 우울이 감소하더라, 공격성이 감소되더라. 이 공격성은 사실 중고등학생, 청소년 시기에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공격성이 감소되더라. 시험 불안이 감소되더라. 신경증적인 증상이 감소되더라. 사회적인 회피가 감소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증가된 거. 그리고 자기조절력이 증가되고 정서적인 알아차림이 증가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되고 행복감이 증가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기고 사회적 기술이 증가되고 개인적인 성취감이 증가되고 수용성이 증가됐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는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진행해서 나온 결과를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그 강한 부정성을 가진 이런 정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명상이더라.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들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게 명상이더라.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장 힘들 때가 중고등학교 요때인 거예요. 청소년기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더라라는 연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연구를 제가 찾았는데요. ADHD가 요새 아동의 증가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ADHD 연구인데요.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ADHD 즉 그 집중력이 조금 약한 아이들이죠. 산만하고. 근데 이 아이들 충동성도 좀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시켰을 때,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뭔가 행동이 변화될까에 대한 연구를 메타 분석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물을 낸 이 연구물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ADHD 증상이 완화가 됐다라는 이런 결론이 있고요. 물론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죠. 이게 뭐 명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일정 부분은 좀 완화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산만함, 우울감, 불안, 비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이 감소됐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정확성이나 민첩성은 증가되더라. 이건 집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산만하면 이게 정확성이나 민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민첩성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명상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더라,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까 학생, 교사, 부모들에게 개인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연구만 있지는 않고요. 교사에게 이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연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행복이 학생의 행복을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상을 교사분들이 좀 가르치고 싶었던 이유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 재미있게 오게 할 수 있을까? 학교 생활을 어떻게든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건강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행복하지 않다. 근데 요거하고 연관된 교사의 행복이 학생들의 행복을 이끌더라라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명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연구는요,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본 연구 중에 하나예요. 요 연구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명상을, 마음 생긴 명상을 가르치고 이게 실제로 수행하도록 했는데요. 했더니 확실히 교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감소했대요. 그리고 교실 운영이 향상되더라. 그러니까 교실 운영이라는 게 학급 경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상호작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이들과 더 이렇게 통솔력 있게 지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인지적 집중력이 증가했대요. 선생님의. 그리고 자비심이 향상됐다. 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통제 집단에서는요, 코티솔 기능이 저하됐대요. 요거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한 교사 집단이 확실히 스트레스 조절력이 잘 되더라, 높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흥미로운 연구는요, 요 연구예요. 요거는 교사의 명상 수행이 학생들의 행동을 바꿨다라는 식의 연구인데요. 자, 여기 보면 Mindfulness Training for Teachers Changes the Behavior of Their Preschool Students. 그러니까 이 유치원생 아이들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명상을 배웠는데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연구가 나온 거죠. 너무나 흥미롭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한 것도 아닌데 교사가 무언가를 했길래 뭐를 했길래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좀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베이스라인은 이제 하기 전에, 명상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리고 요 중간에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닝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그 명상을 수행한 곳이고요. 마인드풀니스 프랙티스는 실제로 배우고 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명상을 한 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재미있는 게 요거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기 전에 아이들이 부정적인 행동, 뭔가 이렇게 조금 좀 튀는 행동들이죠. 선생님의 뭔가 눈에 저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게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게 선생님이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 베이스라인에서는 약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조금 높은 축에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실제 명상을 배우면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조금 더 내려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아이들의 행동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변한 걸까요? 선생님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변한 걸까요? 사실 선생님의 행동이 변하면서 아이들도 변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의 관점이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명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요. 규칙을 잘 따르는 행동을 하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도록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아이 이거 잘 행동하네. 이 아이 이런 거 잘하네. 라고 아이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선생님의 명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명상을 하면
아이들의 행동이 바뀔 수도 있더라. 선생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급 경영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더 이상 부정적인 게 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선생님들이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른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 봤는데요.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 행복감을 높여주는 거, 만족감을 높여주는 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높여주는 거, 자기조절력을 높여주는 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옆에 거는 아이들에 대한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연구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명상이 교실 분위기를 향상시키더라. 그리고 유대감을 형성시키더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개인의 행복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행복, 사회의 행복까지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즉 양육자를 대상으로도 이런 명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을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그 시스테매틱 그 리뷰라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논문들을 통찰해서 여기에서 이 전반적인 결론을 뽑아내는 이런 연구 분석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물을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연구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마음챙김 명상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에게 이게 영향을 줄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부모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명상을 했더니 부모가 스트레스가 감소했더라.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심리적인 기능이 훨씬 더 증가됐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심리적인 기능을 훨씬 더 좋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물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사교성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유대감을 가지고 친근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명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잘하는 게 우리의 행복을 만들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교성이 증가되고 사회적인 관계를 좋게 만들면서 이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 기능도 향상됐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물이 굉장히 많고요. 교사에게도 도움이 되고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사나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이 마음챙김, 명상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마음챙김뿐만이 아니라 자비명상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학에서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이 성인용은 선생님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아동용은 실제 그 연령에 맞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교사들이 이 명상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직접 연구를 해봤어요. 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을 인터뷰하고 선생님들은 이 명상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상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등등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사분들은요, 실제로 명상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명상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여러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건 제가 진짜 인터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명상을 가르치고 싶어요.
명상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 저는 명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성 발달을 위해서 저는 명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나 자기 조절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명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한 과학적 연구들이 풍부하게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교사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명상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상을 가르치려면 본인이 스스로 명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하고 본인이 느꼈을 때 명상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본인이 해보고 이거 굉장히 나한테 좋네. 이거 교실에서도 한다면 나하고 학생들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명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명상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교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각각의 교실 안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환경도 각각 학교마다 교실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주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마음 챙김적인 대응, 반응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행동을 함께 좀 수정해 나가는 혹은 지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원을 좀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컨퍼런스, 워크샵, 과학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 스스로만의 명상 교육 방법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이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명상이 이렇게 통합된 전인 교육으로서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런 전인 교육적인 측면을 좀 잘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상교육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구물에서도 말씀드렸던 C러닝입니다. 이 C러닝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정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마음과 생각을 키우는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2019년도 봄에 런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교육자분에게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되었고요. 실제로 많은 교육자분들이 지금 적용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달라이라마 성화가 계세요. 달라이라마 성화께서는 에모리 대학교 아시나요? 혹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20년 전부터 석좌 교수로 계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센터를 만드셨어요.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 and Compassion Based Ethics라는 센터를 만드셨는데요. 여기는 이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연구하는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달라이라마 성화께서 성인용 자비 프로그램도 만드셨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항상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실제로 그 데니얼 골만이라는 분과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근데 데니얼 골만이라는 분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EQ, SQ, 즉 정서지능, 사회지능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전 세계에 알리신 분이죠. 근데 이런 분과 말씀을 많이 나누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성, 정서, 인성 등이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셨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다양한 연구진, 다양한 실무진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달라이라마 성화는 이것이 종교에 귀속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불교를 믿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 종교를 넘어서 우리는 교육적으로 명상을 접근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데니엘 골먼이 말한 여러 가지 지능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성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년간의 학제적 연구와 이론적 체계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이런 교육과정 모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저거 진짜 거의 명상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명상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명상이라는 단어, 종교라는 단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과정은 실제로 종교 중립적이어야 하고 실제 공교육에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아차림과 자비와 실천,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집중, 자기인식, 자기자비, 자기조절, 대인관계인식, 타인자비, 사회관계기술,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 지역사회 참여와 국제적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르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개인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공동체, 아니면 사회, 아니면 이 전 지구적인 곳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C러닝은요, 사회 정서 인성 교육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있던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회 정서 부분에다가 집중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친절과 자비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외상치유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은요, 모든 학생들은 아주 작게라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작게라도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상처들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배우기가 힘들더라라고 해서 이 트라우마를 다루어주는 이런 과정들도 함께 넣어서 아이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 아까 보셨듯이 시스템적인 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고,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사회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고력을 키우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리적인 통찰,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첨가가 돼서 사회 정서 인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 교육이 이제는 사회성 정서 발달뿐만이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점차 발전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요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명상적인 접근들을 굉장히 다양한 활동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는 다양한 명상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비와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중력 훈련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건 마음 챙김, 알아차림, 주의 집중, 이런 부분들이 초점을 두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외부 수용 감각 깨우기라는 측면도 들어가서요. 요새 그 과학계에서 조금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수용 감각이나 외부 수용 감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키워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선택권을 매우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교육하면 명상을 앉아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앉아 있어라, 눈 뜨지 마라 라는 약간의 강압적인 시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명상을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명상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종교적인 측면 때문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없어졌어요. 제 세대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명상의 시간. 그런데 이 명상의 시간을 떠올리면 저는 명상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앉아서 움직이지 마. 이러면서 약간 강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얘기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나와 있는 명상 교육은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고 싶을 때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명상이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새 조금 더 화두가 되는 공평성 교육,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전인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명상 교육으로서 발달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C러닝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비판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비판적인 사고는 지금 현재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C러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비 배우고 친절 배우고 알아차림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라는 질문과 함께 배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내가 명상할 거야, 친절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나는 왜 친절해야 될까? 친절이란 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우리 삶에 있어서 자비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 알아차림하면 뭐가 좋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고요.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개인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까지 이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명상 교육은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 표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러닝은 데니얼 골먼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달라일라마 성화 그리고 다른 교육자분들 다 있는데요. 이 C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분께서 사회 정서 교육은 이제는 과거형이다. 이제는 제2세대 사회 정서 교육인 사회 정서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계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C러닝이다, 사회 정서 인성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중심은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교사나 양육자의 명상 수행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가르쳐서는 절대로 사회가 변할 수가 없어요. 아까 연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변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들은 변해요. 교사와 부모가, 양육자분이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해지고 이 건강한 관계를 또 형성한다면 아이들은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라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 스스로 성인으로서 이 명상을 수행하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명상교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행복교육을 말씀하시는 유명한 그 학자분 중에 넬 노딩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행복교육의 주창자이기도 하고 행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인 부분과 연구 이런 것들을 내신 분인데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돌보아줘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내가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명상으로, 혹은 내가 내 선생님인데 내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아마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즉 나의 아이나 아니면 나의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본인 스스로 돌보아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본인 스스로 명상을 하시는 거,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명상교육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명상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에게 화두가 남죠. 한국은 명상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상교육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했었고요. 명상이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미국에서 역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저는 항상 우리가 좀 뒤늦게 시작한다면 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먼저 시작한 쪽에서는 그러면서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명상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명상교육을 어떻게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교사와 양육자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불교의 흐름도 많이 보셨을 거고, 명상의 흐름,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도 보셨을 거고,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 것까지, 그리고 오늘은 명상 교육까지도 보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좀 통틀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명상과 관련된 교육적인 접목, 접근에 대한 교육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